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제가 가끔 통로에 있는 파크 오리진 통로를 답사를 갈 때 고객들이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이 앞에 전철이 생기면 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전철하고 이 콘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전철역이 있죠. 점점점점점점점 해놨으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역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콘도뿐만이 아니고 예전에 쿤바이유를 팔 때 그때도 쿤바이유 앞에 역이 생긴다고 광고를 하고 팔았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로에 전철이 생기는 것과 지금 이미 완성된 콘도들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전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그레이 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생기는 전철 노선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방콕 외곽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방콕 외곽에 있죠. 이 노란 라인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부분도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완전 시내를 관통해 갖고 뚫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게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 EIA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일단 백지화됐다가 2019년이 되면 다시 수정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콘도를 판매하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금방 전철이 만들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2021년이 되어야 환경 영향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되면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지금은 뭐 하고 있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으로 치면 예비 타당성 조사죠. 자,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뭐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통과가 되죠. 그러면 올해 승인이 나게 되면 사업자를 정해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게 계획이고 완공을 30년에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30년에 개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태국 전철이요. 딱 계획한 대로 완성된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짧으면 2년 정도 딜레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을 통과해버리는 전철을 지으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특히나 이쪽은 저지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1구간만 한다 하더라도 꽤 힘든 작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된다. 그러면 2030년보다 훨씬 딥니다. 그리고 2030년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올해 콘도가 완성된 콘도를 샀다. 그러면 과연 그 콘도의 가치가 지금 가치를 능가해서 이 전철역 때문에 가격이 부쩍 오를 것인가? 여러분들 판단해 보면 꽤 답이 나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콘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씹어 보면 지금 완성된 콘도들은 나중에 완성되는 전철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투자자 찾기 나오고요. 투자자 찾고 이제 정상적으로 아무 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도 2030년까지 완성된다는 보장도 없고 2030년에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완성된 콘도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통로에 콘도를 팔 때 이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아직 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라인을 곧 전철이 생길 것처럼 얘기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단 지금 괜찮은 통로 중심부가 아니라 통로 북쪽이거나 통로 훨씬 남쪽이거나 수쿰빈 로드에 붙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통로 로드에 붙어 있지 않은 콘도들까지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얼마 있다라고 하면 1억도 안 되는 콘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가치 없는 위치에 있는 콘도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왜 제가 가격 낮은 콘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팔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철이라는 게 전철이 생긴다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하고 다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옐로우 라인 완성돼 있죠. 지금 여기 시퀀스 스퀘어 앞에 있고 여기 야시장 있고 그리고 전철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인구 밀도도 좋은 지역에 왜 콘도가 없겠습니까? 콘도를 지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콘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콘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 보시면 빨랑가오에 보면 여기는 콘도가 왜 많습니까? 여기는 콘도가 필요가 하기 때문에 콘도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철이 완성된다라고 해서 한국처럼 한꺼번에 전철이 생기기 전부터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외곽에 아주 좋은 지역,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철이 지어지고 있다면 전철 지어지기 전에 몇 년 전에 완성된 콘도 사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로에서 전철이 실제로 이제 통과돼서 공사가 시작해서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완성된 콘도들은 이 전철 때문에 입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것까지 봤냐면요. 제가 과대 광고 어떤 것까지 봤냐면 여기 보시면 철도역 있죠. 요거 보고 역세권이라고 파는 놈도 봤습니다. 제가 요거 보고 철도역인가 봤다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역처럼 생겼죠. 이거 역 아닙니다. 에어링크 역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거 역이라고 해서 파는 사람 봤습니다. 저 어떤 콘도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쪽에 있는 콘도는 통로 콘도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런 콘도들이 통로하고 관계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이런 콘도는 통로 콘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콘도 앞에 통로 전철역이 생기니까 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서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들을 많이 버려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앞에 얘기했던 저가 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전철이 생길 때는 어떤 지역에 어떤 위치에 언제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대 광고에 속으시면 안 된다. 이걸 제가 오늘 통로 쪽으로 나는 전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 전철 생기니까 콘도 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하고 손절하십시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